이 그림은 거의 뭐 해부학 교과서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그레이라는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멘탈리스라는 머슬이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라비알 임페리어 어쩌고 이름이 다른데 지금 그 당시 쓰던 해부학 용어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 요 라인이 뭐냐면은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오수스라고 해가지고 입술 내림근이에요. 아랫입술 내림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트리앵귤라리스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용어로는 이게 입꼬리 내림근이에요. 내림근이에요. 디프레서 라비 앵귤라리스 오리스라고 해가지고 이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이런 근육이 붙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티스마가 붙어요. 자, 요걸 45도로 살짝 바꿔서 보면요. 앞쪽에 여기가 멘탈리스가 붙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오수스가 붙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디프레서 앵귤라리 오리스가 붙는 곳이고, 여기가 플라티스마가 붙는 곳이에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 멘탈 포라멘은 여기 있죠. 자, 턱끝 수술할 때 여기 박리 될까요? 안 될까요? 멘탈리스. 박리 되죠. 그 다음에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오수스 여기 박리 안 하고서 턱끝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하고 수술 못 해요. 그 다음에 디프레서 앵귤라리 오리스라고 하는 게 이 멘탈 포라멘 밑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절골하거나 뭐 여기 뭐 긴곡선을 이렇게 자른다거나 할 때 뭐 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박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절골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플라티스마 얘는 이 파란색 여기는 박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커팅 정도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톱이 여기 가려면 주변으로 이만큼 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리가 안 된 채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조금은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걸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근육들을 박리를 안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입이 자연스럽다, 입 다물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가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뭐 아주 신묘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여기가 박리가 안 되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해요. 특히나 위치상으로 여기 멘탈리스 머슬은 절골하고 잘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디프레서 라비 인프로시스는 여기는 박리를 안 하면 여기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요 밑에를 일단. 그러니 뭐 여기 플레이트 받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를 박리를 안 하고서 여기 플레이트를 받고 어쩌고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멘탈 러브 밑으로 톱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를 박리를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리를 최소화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여기를 박리를 안 하고 수술할 수 있다? 조금 어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플라티스마 여기를 절골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박리를 안 하고 손도 안 댄 채로 절골을 할 수 있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 같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뭐 T절골이냐, 뭐 긴곡선이냐, 장단점을 얘기할 때 박리가 T절골이 적고 긴곡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리는 딱 여기, 이 플라티스마에 대한 얘기지, 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이스랑 디프레스 라비 임페리오수스는 멘탈리스 이 세 가지는 박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구조상으로 근육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멘탈리스 머슬이고요. 이거는 입 둘레근이라고 해서 입을 우리가 오 할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디프레스 라비 임페리오수스라는 근육이고요. 이게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라고 해서 입꼬리 내림근이에요. 자, 요 사이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이 근육을 하나도 안 다치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는 내가 이렇게 멘탈리스는 자르고 들어가는데 얘랑 이 근육은 전혀 안 다치고 요 사이 요 공간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요 근육하고 그 근육에 달라붙어 있는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고 요 속으로 슉 들어가가지고 톱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그림들을 그릴 때 이런 그림들 많이 쓰는 게 멘탈리스거든요. 멘탈리스가 뼈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여기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넓게 붙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두께도요, 지금 이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제가 계속 입이 짧아진다 그 얘기는, 여기를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 길이가, 여긴 잇몸이라 길이가 안 변해요. 근데 요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 이쪽 입술이 안으로 말리죠. 그러면서 밑으로 조금 떨어지죠. 그 상황이 입 다물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입안 점막을 꼬맬 때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나중에 벌린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꼬매지 않아요. 꼬맬 때는 이렇게 꼬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는 애들을 점막을 분리를 해서 절개를 해서 박리를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질 때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꼬매놔요.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에 땡기고 좁아졌고 짧아진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꼬매는 이유는 이렇게 꼬매놔야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펴져요. 만약에 애시당초 이렇게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음식이 끼고 뭐 자꾸 뭐가 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술 직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입 운동을 잘 해주고 막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면 이게 펴져서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반복적으로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 계속 짧아지겠죠. 이 멘탈리스 머슬은 이렇게 있고, 요 신경은 이렇게 맨디블 브랜치를 이제 지배를 당하고, 또 여기도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절골하면서 어떻게 얘를 손을 안 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오반 것 같고, 또 얘도 여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뼈에. 여기. 근데 여기를 절골하고 가는데 일부 붙인 채로 여기 근육을 자르죠, 여기는. 여기는 절개하는 데니까. 그래서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고요. 멘탈리스는. 그 다음에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수스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뼈에 붙어 있고 얘는 입술 근육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인터디지테이션이라고 해서 머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끼리 이렇게 얽히는 상황이에요. 인터디지테이션, 깍지 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 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뼈는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턱끝 수술을 하면서 얘를 박리를 안 할 수 있겠냐? 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나마 조금 밑에. 그러면 요 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수술할 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뒤까지. 그러면은 얘를 안 건드리고 뼈를 자를 수 있겠어요? 한번? 얘가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데 내가 절골을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얘를 안 건드리고 이 뼈를 자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여기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초록색 라인을 안 다치고 이 빨간 절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뼈에 붙어 있는 이 초록색 라인을 다치지 않고 빨간 이 절골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환자들은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겠죠. T절골도 마찬가지예요. T절골도 여기를 안 자르고 이걸 옮기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디프레스 앵귤라리 오리스 머슬은 어지간하면 완전 박리가 안 되고 난 최소화한다. 이 말까지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암만 박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 근육인데 어쨌든 반은 갈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축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이 플라티스마예요. 이 플라티스마는
이 턱 끝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피부 근육하고도 이렇게 인터디지테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늘러붙어 있어요. 근육은 오리진과 인서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리진과 인서션이 중요한데 여기에 오리진이란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오리진이 있고 인서션이 있어요. 오리진은 말하자면 말뚝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어깨가. 그러면 팔끝이 인서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당기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깨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정된 부분이라는 뜻이 오리진이에요. 이게 멘탈리스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디프레서 라비 임페리우스라는 게 요거거든요. 얘의 오리진을 보면은 얘는 오리진이 여기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T절골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턱을 자르겠죠. 이렇게 잘라내겠죠. 그러면 여기 박리 안 하고 톱이 지나갈 수 있겠냐?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박리를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뭐 입 닫는 게 편하다.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위에, 이건 바닥에 있는 근육이 하나씩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이제 마스터 머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또 볼 건데. 자, 이 근육. 이거는 팔경근이라고 하는 플라티스마고요. 지금 얘. 디플레서 빙귤라리 오리스. 얘는 어디 붙냐?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내가 턱끝 절골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박리를 안 하고 여기를 수술하냐고요. 뼈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육이.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서 얘를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뭐 T절골을 하든 시오절골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박리를 안 하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플라티스마 보여드릴게요. 턱 하연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절골이나 시오절골 이런 거 할 때는 얘는 박리가 최소화돼야 돼요. 안 되거나. 그래서 얘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긴곡선 절제술을 하면 얘는 박리가 돼요. 이 플라티스마는 쇄골이 오리진이에요. 여기가 기준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제가 목에 힘을 팍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 근육. 그러면 이 턱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다시 말하면 턱을 벌릴 때, 턱을 밑으로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용 부위라고요. 인서션. 오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골이에요.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육을 하나 빼볼게요. 그럼 활경근이 없어지죠. 그러면 나오는 턱끝 밑에 바로 나오는 게 이게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거거든요. 이 녀석이. 양쪽에서 두 갈래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뒤쪽에, 여기 설골하고 붙어서 이렇게 근육이 두 종류인데, 여기에 턱끝 밑에 뒤쪽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 붙는 거, 이거는 긴곡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박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T절골을 하거나 전진술을 할 때는 웬만하면 얘는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페디클로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뼈에는 혈관이 직접 들어가서 밥을 주질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붙은 게 페디클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근육의 혈관들이 이 뼈에 밥을 준다. 그래서 뼈를 낫게 한다. 그래서 T절골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여기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웬만하면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마이엘로 하이오이드라고 해가지고 입 안쪽에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근육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때서야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이설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지니오 하이오이드가 어디 붙냐라고 잘 보시면 이 뒤에 턱뼈에 여기에 지니알 튜버클이라는 이 부분에 붙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앞으로 당겨져야 설골이 당겨져서 수면 무호흡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최소한 이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붙어 있는 지니알 튜버클이 앞으로 나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지니알 튜버클이 나갈 정도가 되려면
어디까지 절골이 돼야 되냐면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그린 여기까지 절골이 돼야지 여기까지 최소한 절골이 돼서 뭐 얘가 앞으로 나와줘야지.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앞으로 나와줘야지 지니어하이오이드 머슬이 당겨져서 숨길이 좋아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절골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여긴 또 멘탈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멘탈 러브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절골은 요 밑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신경을 잘라 먹으면 입술 감각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시옷절골이에요. 우리가 가능한 한 높이 위에 자르고 싶은데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걸 못 자르니까 이렇게 시옷절골을 해서 자르면 조금 더 위쪽까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옷절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도 장단점이 있죠.